당신이 누구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름, 그 간단한 두 글자를 남편이 잃어버렸습니다. 내 이름도, 자기 이름도, 우리라는 말도. 응급실 커튼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깜빡이며 공간을 밝히는데 그 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바닥은 각 걸레질을 한 듯 물기가 남아 미끄럽게 반짝였고 공기에는 소독약 특유의 매운 냄새가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한쪽 귀에서는 환자들 신음소리, 다른 쪽에서는 심전도 기계의 삐하는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가 동시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발걸음으로 남편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침대 난간을 붙잡자 스테인리스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으로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야. 영자야.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눌렀지만 남편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다 제 얼굴을 스치고도 금세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무심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기억 혼선이 심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장기 치료가 시작되면 비용이. 말을 잇지 않아도 제 귀엔 돈이라는 단어만 울렸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받은 진료비 견적서에는 붉은 숫자가 빽빽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덜덜 떨렸고 종이가 사각거리며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보리차 종이컵을 쥐었을 때 뜨거운 김이 올라와 제 눈가를 스쳤습니다. 국수바를 후루룩 삼키며 남편이 영자야, 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웃어주던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 남편이 제 이름을 모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커튼 안에서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집에 가야 해. 여긴 낯설어. 간호사가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뻗어 남편의 땀에 젖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축축한 감촉, 묘하게 짠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여기 있잖아. 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허공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뼈마디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오늘은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내일 보호자와 상의합시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가운에서 풍기는 커피향이 순간 위로 갔다가도 금세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통화 중이거나 라는 자동음성.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심각해. MRI 찍어야 한대. 보내기를 누르자 휴대폰 화면에 제 주름진 손등이 비쳤습니다. 나도 낯선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 명찰을 단 젊은 여성이 다가와 작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지역 돌봄 연계나 의료 지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명함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은근히 풍겼습니다. 뒷면 구석엔 평일 오전 통화라고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훗날 그 전화번호가 제 삶을 건질 복선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TV에서 가요 무대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부른 사랑도 이별도 세월 속에 라는 가사가 응급실 공기와 섞였습니다. 그 노래를 듣던 젊은 시절 부엌 냄새, 참깨 향과 간장 냄새가 순간 스쳤습니다. 지금은 병원 소독약 냄새와 뒤엉켜 마치 두세 개가 겹쳐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 옅은 점, 푸석해진 피부. 젊을 땐 그 얼굴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저를 모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일 또 잊어도 돼.
내가 100번이라도 다시 알려줄게. 제 목소리는 울림을 잃은 채 흰 벽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동안만큼은 잠시나마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착각에 기대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복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야간 청소기에 윙 하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에 묘하게 안도했습니다. 아직 누군가는 깨어 있구나.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부딪히며 탁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남편의 그 말은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있던 저는 손끝으로 식탁의 나무결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매끈해야 할 표면에 여기저기 흠집이 만져졌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의 세월 같았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창문 틈새로 매서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 굳은 기름막을 형성했고 고등어의 비린내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를 덮쳤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 민수가 조심스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순간 저는 남편이 제게 등을 토닥이던 예전의 기억과 겹쳐져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였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얕은 숨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호흡 소리조차 든든했는데 이제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불현듯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 위에 김치를 척 얹어 남편 밥그릇에 올려주던 순간, 그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힘이 나. 그 웃음 속에 세상의 무게가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 얼굴을 보며 누구냐고 묻는 사람으로 바뀌다니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붓자 낡은 수도꼭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향이 피어올라 부엌을 가득 메웠지만 제 코끝에는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탁탁 부딪히며 놀던 손주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우리 집인데 그 안의 공기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 다 했어. 손주 준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 애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그래, 착하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내 할아버지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라는 쓰라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물을 찾았습니다.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손의 떨림이 심했습니다. 컵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톡, 톡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얼른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전 함께 저녁을 먹지 않았던가요? 응, 먹었어. 여보도 같이 먹었잖아. 제가 답하자 남편은 머쓱하게 웃더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꺼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빈 그릇, 굳은 찌개, 반쯤 마른 김치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우리 삶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혹시 치매일까? 아니야, 아직 아닐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부인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눈빛, 그 속에 담긴 공허함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며 괜히 더 쓸쓸함을 자아냈습니다. 손끝으로 찬 찻잔을 감싸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아직은 아니라고 해줘. 나를 알아봐줘. 그 순간 부엌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였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상적인 소음조차 이제는 불안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던 우리의 삶이 서서히 낯선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시게 희고 바닥의 타일은 왠지 지나치게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딱 울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지요.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소나기는 이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끌어안아 주던 힘 있는 손이었는데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진 손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민수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려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치고 있었고 뱃속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역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옆 사람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건 제 친정 언니였는데 남편은 그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형부저예요, 순애. 하지만 남편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속의 공허함이 제 마음을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고요했던 공기가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년 전 손주가 태어나던 날의 병원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의 우렁찬 울음, 방 안가득 번지던 따뜻한 피냄새와 모유의 향기. 그때 남편은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여보, 우리 진짜 오래 살자.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제 옆에 남편은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 보호자 되시죠? 의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 타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약품 냄새와 소독약의 매캐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기계에서 나는 삑삑 소리, 의사가 넘기는 종이 서류의 바스락거림까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초기 치매 증세로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고 특히 단기 기억 상실이 심합니다. 그 말에 제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땅이 꺼지는 듯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따끈한 보리차의 구수한 향, 남편이 씹던 김치의 매콤한 맛, 그 모든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순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밥 먹자. 내가 오늘은 고등어 구워줄게.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녁 상에 올린 고등어를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오로지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나를 잊지 마. 제 목소리는 진료실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의사와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아빠는 우리가 지켜야 해.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면 뭐 먹지?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바닥이었지만 여전히 제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을 나와 수납 창구 앞에 서자 제 눈앞에는 붉은 숫자가 찍힌 영수증이 놓였습니다. 진료비 42만 8천 원, 약제비 18만 7천 원. 종이 위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의 뻣뻣한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아들 민수가 카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긁는 기계에서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창구 직원의 무심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멍하니 물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왜 여기 있어? 집에 가자. 내가 고등어 구워줄게. 그 목소리에는 순박한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매번 같은 말, 기억을 잃은 채 반복되는 말. 여보, 제발 조금만 참아. 제가 그 손을 꼭 잡자 남편의 손바닥에서 땀 냄새가 섞인 축축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병원 복도의 공기와 달리 매캐한 미세먼지 냄새가 코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내뿜는 매연, 휘발유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김치에서 시큼한 냄새가 퍼졌고 고등어 한 토막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약값도 못 되는데 우린 뭘 먹고 살아야 하지? 저녁상에 밥을 차리자 쌀은 모자라 밥알이 서리고 딱딱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이가 시큰거렸습니다. 된장찌개는 간이 맞지 않아 짜고 썼습니다. 맛있네. 여보가 해줘서.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제게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맛도 상황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 전등빛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석에 놓인 벽시계의 초침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마치 제 통장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밤늦게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알아보자. 여기서 모시기에는 너무 힘들어. 요양병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런데 비용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금은 겨우 100만 원 남짓, 아들이 주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어디 가나? 그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스칠 때마다 부드럽게 손을 쓰다듬는 듯한 촉감이 전해졌지만 제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치료비도 생활비도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보리차 향이 남아 있었지만 그 따뜻함조차 지금은 제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왠지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컵을 들려던 손을 허공에 흘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컵이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보, 제가 달려가 부축하려는 순간 남편은 눈을 뒤집은 채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끊기듯 이어졌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나는 쉰 숨결소리가 거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미 차려둔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던 구수한 향과 깨진 유리컵에서 번지던 시큼한 물냄새가 뒤섞여 제 코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버텨. 제발. 손끝은 땀으로 미끄러져 화면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119에 겨우 전화를 걸자 전화기 너머에서 울리는 다급한 안내 음성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그 소리는 살려달라는 제 심장의 외침처럼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휘발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바람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들것에 눕히고 심폐소생을 시작하자 그의 입술에서 거친 숨결과 침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나야, 영자야.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와 고무장갑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삐삐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덜컥거렸습니다. 창밖 네온 사이는 푸른빛으로 번쩍이며 차 안을 스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풍기 소음이 우르릉 울리고 누군가가 먹는 라면 냄새가 어지럽게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붙잡고 뛰어가던 제 손바닥은 얼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외쳤습니다. 심정지, 일엠기 투여, 제세동기 준비. 굵은 전극 패드가 남편의 가슴에 붙자 전류가 지나가는 듯 찌직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몸이 덜컥 튀어오를 때마다 제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의 영자야. 제발 나를 알아봐줘. 제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심전도 기계의 삐 소리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미약한 떨림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제 눈물이 그 손등 위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짭조름한 눈물 맛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위태롭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억의 문제를 넘어 생명까지 흔들리는 싸움이 시작된 것임을.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은 하얗게 깜빡이며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 빛은 희망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든다는 사실을요. 응급실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나니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던 제 등허리는 뻐근하게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여전히 남편의 손을 붙잡던 차가운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창틀에 맺힌 먼지가 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그 빛은 저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일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파일에서 풍기는 종이 냄새와 약간의 곰팡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묻자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상태가 심해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의료보험 특별 지원, 그리고 장기요양 신청 서류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언제부터? 엄마 혼자 다 짊어지게 둘 수 없잖아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상담을 받았어요. 파일 속 서류를 넘기자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엔 국가치매 돌봄 지원,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같은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도 하나 드러났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응급비용은 커버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런 걸 다 준비했구나.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 햇살이 그의 이마에 닿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순간 제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그 말은 또렷하진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아들이 다 준비해줬어.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자 남편의 손끝에서 미약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촉감은 마치 다시 살아나는 희망 같았습니다. 민수가 병원 매점에서 사온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비닐 포장을 벗기자 김과 참기름 향이 퍼졌습니다. 입에 넣으니 짭짤한 단무지 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굳었던 속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제도도 있어요. 우리 같이 버텨요.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 귀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공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속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숨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제가 속삭이자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조용히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부딪히며 따스한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시청 복직과 사무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자에 앉으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공기에는 서류철에서 풍기는 먼지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창틀에 얼룩에 막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서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다 처리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상담원이 우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치매 의료비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빠르면 이번 달부터 지원이 나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종이 위를 따라 찍히는 도장 소리가 탁탁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당연히 권리십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홀로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구박받던 기억, 친척들이 왜 그렇게 돈 관리도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던 순간들 모두 제 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청 앞 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 울려 퍼졌습니다. 매캐한 담배 냄새와 가을 낙엽의 바삭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는 왠지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간장에 졸인 멸치에서 짭조름한 향이 퍼졌고 막 지은 쌀밥에서는 따끈한 김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있다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그 한마디에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금속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고 울렸습니다.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맞아. 나 영자야. 내가 여기 있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미세한 떨림 속에 따뜻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보셨죠? 아직 아빠가 엄마 기억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오르던 울음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지난날의 억울함, 병원비 때문에 흘린 눈물,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되갚을 수 있다는 통쾌함까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우리 무시당하지 않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복지관에서 김치 나눔한다네요. 그 말에 공기 중에 김치 양념 특유의 마늘 냄새와 고춧가루 향이 섞여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부서진 빛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쌀을 씻으며 물살 속에 미세한 쌀알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서 쌀 씻는 볼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속 볼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머뭇거리며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여보, 뭐하고 있어? 그 물음이 어눌했지만 저를 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밥 지으려고. 곧 아침 먹자.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멀뚱히 저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구수한 쌀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리고 고추장 양념에 묻힌 오징어채에서 매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손주 준석이가 식탁에 뛰어들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숟가락을 덥석 쥐자 금속이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며 무심코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오랜만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서툴게 집어 김치를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내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그래. 내가 해준 거야. 잊지 마. 그 말을 하며 저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그의 피부는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이번에 치매 가족 프로그램도 있대요. 같이 가보자고 연락 왔어요. 그래, 그럼 가보자. 저는 대답하며 된장찌개에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삼켰습니다. 혀끝에 짭짤한 맛이 퍼지며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손주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노을빛이 벽에 드리워져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그 빛이 스며들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참 고마워. 제가 속삭이자 남편은 멍하니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고마워. 그 단순한 말 속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또 잊어도 괜찮아. 100번이라도 다시 알려주면 되지. 우리라는 이름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 골목 어귀에서 튀겨내는 치킨 냄새,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